또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겠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딸의 비명이 들렸고 그 순간 철민은 이성을 잃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북동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고서점 지혜서재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차향이 피어올랐습니다. 75세의 철민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두툼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학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정원에서 해외정보부장으로 일했던 과거 말이에요.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목소리에 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은영이었어요.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는 30살의 의사인 그녀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서 와. 자, 한잔하자. 철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영의 목 부분에 어색하게 둘러진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6월의 무더운 날씨에 스카프라니. 은영아, 덥지 않니? 아, 이거요? 에어컨 때문에 목이 좀 아파서요. 은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스카프를 더 꽉 조였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본 그였거든요. 차를 따르며 철민은 은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움츠러든 어깨, 자꾸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아, 은영이 찻잔을 들다가 소리를 냈습니다. 긴팔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목 부분에 멍이 드러났어요. 철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은영아, 그게 뭐니? 아, 이거요? 병원 문에 부딪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태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사위 김태환 얘기를 꺼내자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 많이 못 만나고 있긴 하지만요.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은영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은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철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국정원 시절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영아,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잠깐 멈춘 채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닫힌 후 철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국정원을 그만둘 때 버렸어야 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태환. 그는 사위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텍 코리아 한국법인 대표라는 그 남자. 겉보기에는 성공한 엘리트였지만 철민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이번에는 딸을 위해
움직일 때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네트워크를 깨울 시간이었어요. 조용한 고서점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철민은 은영의 아파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은밀 접근 기법이 다시 살아났어요.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은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또 거짓말하는 거야? 태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철민은 몸을 낮추고 눈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 아버지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 비밀들 다 폭로하겠다. 철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충격보다도 그것이 딸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철민의 이성이 날아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환이 은영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은영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태환이 깜짝 놀라며 은영을 놓았어요. 아, 아버님? 태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잔혹한 표정은 사라지고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영이가 좀 흥분해서 진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흥분? 이게 진정시키는 거야? 철민은 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니?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환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철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다툼? 이게 다툼이야? 아버님께서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겠지만 태환의 말에 철민이 움찔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 별 뜻은 아니고요. 다만 아버님의 과거가 공개되면 은영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짐 싸라. 철민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은영은 서둘러 가방에 옷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태환이 다가오려 했지만 철민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버님. 안 돼.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태환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태환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철민은 은영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철민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 남자를 응징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은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1년 후부터 시작된 2년간의 지속적인 폭력. 태환이 의료봉사 중에
보여준 수상한 행동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신약 실험 의혹, 제가 고발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일까지 알아내서 협박을 했어요. 은영의 고백에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의사 자격증도 박탈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철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30년간 국가를 위해 싸웠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딸을 위해 싸울 때였어요. 김태환이라는 남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철민은 30년 만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현직 국정원장 성우였어요. 여보세요? 성우야. 나 철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응급 상황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한강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성우는 철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김태환이라는 놈 알아? 철민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이오텍 코리아 대표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야 해. 철민은 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형님, 제가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형님, 큰일입니다. 김태환 그놈 독일에서 의료 사기로 수배됐던 놈이에요.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준석에게도 연락했어요. 30년 전 함께 국제범죄를 수사했던 동료였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준석은 반가워했지만 김태환 얘기를 듣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놈 우리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바이오텍 코리아가 수상하거든. 어떻게 수상해? 의약품 수입 내역이 이상해. 미승인 신약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어. 철민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김태환은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관세청장 동욱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철민의 오랜 동료였어요. 철민이 형, 정말 오랜만이야. 동욱은 반가워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김태환 관련 자료 봤는데 이거 심각해. 동욱이 건넨 서류를 보자 철민은 경악했습니다. 김태환이 독일에서 들여온 의약품들의 목록이었어요. 모두 미승인 신약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 걸까? 불법 임상실험이겠지.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야. 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목격했다던 수상한 의료 행위들이 떠올랐어요. 그 주말 철민은 FBI 바이오테러 대응팀의 옛 동료 마이클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철민, 오랜만이야. 그런데 김태환을 왜 찾는 거야? 개인적인 일이야. 그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놈은 국제 수배 대상이야. 독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했거든.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김재혁 의료재단이라고 알아? 한국의 대형 병원 체인 말이야. 알고 있어. 김태환이 그 재단과 연결되어 있어. 아시아 전체에서 불법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독일 연방수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태환의 독일 체류 중 의료 사기 혐의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30년간 쌓은 수사 경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놈이 진짜 목적이 뭐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태환은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신약 실험의 총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은 그 실상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은영이를 협박한 거구나.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침내 인터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태환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국적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터폴 담당자의 말에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태환은 국제적인 바이오 범죄 조직의 한국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은영은 그들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철민은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단계는 증거 수집, 2단계는 국제공조, 3단계는 일망타진이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때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딸을 구하고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스위스, 네 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민은 국정원 비밀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이 자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스위스 계좌 동결 완료. 성호가 보고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돼?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사기가 아니에요. 화면에는 김태환의 비밀 계좌 내역들이 떠올랐어요. 철민은 그 숫자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특수부대가 비밀 실험실을 급습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철민, 여기 상황이 심각해.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 증거들이 가득해. 화상통화로 보이는 실험실 모습에 철민의 온몸이 떨렸어요. 수많은 의료 기록들과 실험 데이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돼? 수백 명은 될 것 같아. 대부분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야.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은영이 목격했던 것들이 현실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준석이 김재혁 의료재단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형, 큰 거 터졌어. 준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뭘 찾았어? 김재혁 재단 산하 병원들에서 무허가 임상실험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었어.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신약을 투여받았어. 철민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까요? 피해자들 진술받고 있어. 다들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어. 준석의 말에 철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때 성호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형님, 김태환의 과거 기록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뭘 찾았어? 독일 유학 중에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환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빼돌렸어요. 그 데이터로 아시아인 대상 신약 개발에 착수한 거죠. 철민은 치를 떨었어요. 김태환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제 바이오 범죄 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은영 씨가 목격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 순간 철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어요. 한편 피해자들의 증언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석이 전화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신약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었어. 또 다른 환자는 간 기능이 망가졌고 철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형, 김태환이 내일 스위스 출장해서 돌아온다는 정보가 있어. 철민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확실해? 응. 인천공항에 오후 3시에 도착 예정이야. 철민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에서 체포 작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전 동료들과 함께 국제범죄와 싸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의를 위해 싸웠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딸을 구하는 일이었고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은영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철민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김태환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음 날 오전 언론에 관련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국제적 의료 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 임상실험, 아시아인 대상 무허가 신약 실험 충격, 뉴스를 보던 은영이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게 다 태환이가 한 일이에요? 그래. 하지만 이제 끝이야. 철민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다국적 수사팀이 배치되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스위스의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철민도 현장에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서는 체포 현장이었습니다. 대상 포착, 공항 입국장에 김태환이 나타났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태환이 택시를 타려는 순간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김태환, 체포합니다. 김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뭐죠?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철민은 방청석에서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범죄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김태환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김태환은 국제의료범죄, 인체실험,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철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태환 조직의 불법 실험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증언대에 섰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약 부작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철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 남성의 절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실험 대상이라는 것도 모른 채 위험한 약을 맞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했어요. 40대 여성이었는데 간 기능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딸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김재혁 의료재단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산하 병원들의 불법 임상실험이 모두 중단되고 피해자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가 철민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형님, 김재혁 재단 관련자들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 국제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 스위스에서 동결된 김태환의 계좌 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김태환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은영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예.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철민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고통을 겪었지만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 김태환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철민은 김태환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철민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어요. 김태환과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김태환이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힘이 뭔지 알았나 궁금해서. 철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태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돈도 권력도 아니야. 진짜 힘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야. 김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이는 어떻게? 내가 궁금해할 일이 아니야.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혜서재에는 젊은 정보요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철민의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배님, 국제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젊은 요원이 물었어요. 정의를 잃지 않는 거야. 철민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그게 진짜 정의야. 요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은영은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바이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 센터였습니다. 딸이 정말 잘하고 있어. 철민은 은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저녁 은영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철민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해낸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해가 지는 성북동 골목길에 따뜻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철민은 고서점
창문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싸웠고, 이번에는 딸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약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구나. 지혜서재에는 오늘도 정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철민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고서점에서 진짜 지혜가 전해지고 있었어요.